자, 고급화학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온라인 클래스 시작인데, 온라인 클래스 기간 동안에는 따로 개념 설명 같은 거는 안 하고, 연습 문제들을 위주로 좀 풀이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연습 문제들이 나중에 있는 지필평가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나올 예정이니까, 꼭 영상을 시청하면서 본인도 이제 한번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고, 이 영상을 보면서 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두 개의 용기에 각각 지금 이몰에 네온이 채워져 있는데, 하나는 단단해서 일정한 부피를 유지한다. 근데 다른 하나는 풍선처럼 유연성이 있어서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이 같아지도록 부피가 변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런 상황이라 생각을 하면 돼요. 용기 첫 번째 거는 그러니까 강철 용기 상상하면 돼요. 강철 용기. 얘는 이제 단단해가지고 안에 이제 뭐 기체들이 뭐 많이 들어있든 적게 들어있든 항상 그 모양 그대로를 유지를 하죠. 그런데 이제 뒤에 있는 풍선처럼 유연성이 있다는 거는 뭐 한마디로 피스톤 같은 거를, 실린더 같은 걸 생각하면 됩니다. 실린더는 이제 이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이 이제 항상 같아지도록 이제 이 피스톤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같아지도 움직이니까 각각의 용기에 여기에 네온이 들어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 경우에 이제 강철 용기에 이제 온도를 올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뭐 압력과 밀도가 변하느냐? PV는 nRT라는 공식에서 지금 강철 용기는 항상 V가 일정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모양은 안 변하니까.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뭐 몰수도 안 변하고 그 다음에 기체 상수도 변하는 값은 아니니까 온도가 증가한다면은 압력은 증가할 겁니다. 따라서 단단해서 일정한 부피를 유지하는 용기에서 네온은 압력은 일정한 상황일 거고, 그 다음에 밀도는요? 밀도라는 거는 부피분의 질량을 의미하는 건데, 안에 압력은 변하더라도 부피는 변하지 않고 그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뭐 몰수도 변하지 않으니까 질량도 마찬가지로 변하지는 않죠. 따라서 부피와 질량 모두 일정하므로 밀도 역시 일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풍선처럼 유연성이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실린더와 같은 상황에서는 압력이 일정한 거죠. 그러니까 PV는 nRT라는 공식에서 이번에는 이제 P가 일정하다. 왜냐? 내부 압력은 항상 외부 압력과 같아지도록 유지가 되니까, 그 다음에 안에 들어있는 몰수도 일정하고 기체 상수도 일정하니까 온도가 올라간다면은 부피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간다면은 실린더가 피스톤이 이제 위로 이동을 한다. 아무튼 압력은 잘못 썼네요. 이거 일정한 게 아니라 이제 증가하는 거죠. 예, 증가한다. 오른쪽 얘가 압력이 일정한 거죠. 압력이 일정하다. 그 다음에 밀도는 어떻게 됩니까? 부피분의 질량인데 부피는 증가하고 안에 들어있는 질량은 일정하죠. 어쨌거나 분모가 증가하는 상황이니까 밀도는 감소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2번 그 반대를 발수 상태 방정식에 관한 얘기인데, 당연히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을 거고 각자 프린트 보면서 좀 복습을 합시다. 한번 써볼게요. 반대를 발수 상태 방정식은 압력을 다음과 같이 보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부피는 다음과 같이 보정을 해주어서 얘는 nRT다 라고 이제 보정을 하죠. 이때 앞에 붙어 있는 이 인자는 분자 간 상호작용에 관한 인자이고, 즉 여기 앞에 있는 A 값은 분자 간 상호작용이 클수록 이제 커지는 값이고, 뒤에 붙어 있는 이 MB는 분자 자체의 크기에 대한 항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분자 자체의 크기가 커질수록 여기 있는 B 값도 커진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A 값하고 B 값을 비교하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분자 간 상호작용이 어떻게 되는지, 얼만큼 차이 나는지 비교하라는 얘기고, 3번은 분자 자체의 크기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비교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2번부터 한번 볼까요? 일단은 분자 간 상호작용이 크면 클수록 A 값이 큰 거예요. 그런데 H2하고 N2는 무극성 분자인 반면
H2O는 극성 분자인데다 수소 결합까지 작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H2O가 가장 큰 값을 가질 거고, A 값이. 그 다음은 H2와 N2인데 H2와 N2는 둘 다 무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분산력만이 작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분산력은 분자량이 클수록 커지는 값이죠. 커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N2가 분산력이 더 크다. 따라서 이 순서대로 A 값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헬륨, 네온, 아르곤의 경우에 이제 분자 자체의 크기로 B 값을 비교할 수 있는데, 헬륨, 네온, 아르곤은 똑같은 18쪽에 속하는 원소잖아요. 헬륨, 네온, 아르곤. 그런데 같은 쪽에서는 아래로 갈수록 크기가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B 값 역시 헬륨부터 이렇게 아르곤으로 갈수록 커지게 된다 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다음 쌍으로 주어진 물질들에 대해서 끓는 점의 차이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아르곤은 마이너스 186도씨고 마이너스 85도씨죠. 자, 이와 같이 차이 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르곤은 무극성 분자인 반면 HCl은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쌍쌍임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끓는 점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HCl의 쌍극자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자, HF는 20도씨인 반면 HCl은 마이너스 85도씨죠. 자, 둘 다 극성 분자이고 심지어 HCl이 분자량이 더 크기 때문에 분산력이 더 크게 작용하는 상황인데도 HF가 이 끓는 점이 높은 이유는 HF가 수소 결합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HCl과 LiCl, 얘네 둘은 끓는 점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자, 이 이유는 뭐냐면은 얘는 그러니까 끓는다는 현상이 분자 간 상호작용을 이제 끊는 것인데, 분자 간 상호작용을 이제 끊음으로써 이 끓는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LiCl은 아예 Li 플러스라는 양이온과 Cl 마이너스라는 음이온이 정기적인 상호작용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온 간 결합을 끊는 상황인 거죠. 얘가 이제 끓는다는 거는. 그러면은 이런 분자 간 상호작용보다는, 분자하고 분자 간에 작용하는 상호작용보다는 이온 간 결합이 훨씬 더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염화 리튬이 훨씬 더 끓는 점이 높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아미노산의 펩타이드 결합을 한번 그려봅시다. 어떻게 그래요? 여기에 C, 그 다음에 산소, N, H, 이런 식으로 그리죠. 그 다음에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을 하나 가지고 있고. 자, 그런데 분명히 여기 있는 질소를 중심으로 이제 비공유 전자쌍 하나에 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3개가 있기 때문에 질소를 중심으로 삼각부 형태를 이루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여기 있는 O, C, N, H들은 한 평면 위에 존재한다고 했었죠. 자, 그 이유가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 있는 질소의 비공유 전자가 이런 식으로 탄소와 질소 사이에 어떤 결합에 관여를 하면서 여기 있는 탄소와 산소 사이에 이중결합은 있는 전자 하나 이렇게 밀려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산소는 마이너스 1의 형식전화, 질소는 플러스 1의 형식전화를 가지게 되면서 이 둘 사이에 이렇게 이중결합이 형성되죠. 이 현상 우리가 공명이라고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방금 말로 설명은 전자가 이중결합에 관여한다라고는 말을 했지만은, 실제로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전자들은 전부 다 산소, 탄소, 질소, 수소 사이를 이렇게 자유롭게 오가는, 그러니까 비편재화되어 있는 전자들인 거죠. 어쨌거나 이렇게 공명 현상이 일어나고 탄소하고 질소 사이의 결합은 이렇게 이중결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소 주위로 이렇게 평면 삼각형 구조를 이루게 되어서 이 4개의 원자가 전부 다 한 평면 위에 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구조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한번 본인 이제 학습지에다가도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5번. H2의 분자 오비탈을 그리시오.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이제 분자 오비탈 그림이었죠. 자, 다시 한번 그려보자면은 수소는 이제 1s 오비탈로 그 다른 수소와 결합을 하는데, 이 1s 오비탈은 플러스 위상을 가진 이 1s하고 마이너스 위상을 가진 1s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플러스 위상을 가진 두 개가 만나면은 이런 식으로 결합성 오비탈을 형성하게 되고, 시그마 1s 오비탈이 형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위상을 가진 이 1s 오비탈 두 개가 만나면은 이런 식으로 플러스하고 가운데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에 마이너스가 되는 반결합성 오비탈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시그마 1s보다는 시그마 1s 스타가 더 에너지 준위가 높다라고 했었고, 자, 그래서 분자 오비탈을 그려보자면은 답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수소에 1s, 수소에 1s가 가까이 있다면은 이들로부터 시그마 1s가 생성이 되고, 시그마 1s 스타가 생성이 되는데, 이때 1s에 각각 한 개씩 전자가 채워져 있었으니까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채워지게 되는, 각각의 수소가 만나서 H2가 형성될 때 이렇게 된다. 자,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됐죠? 자, 6번.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그 카페인 추출 실험을 하면서 이 실험 기구를 썼는데 혹시 기억하나요? 여기에 이제 그 염화 메틸렌을 이렇게 담고, 그 다음에 위에 이제 물이 채워져 있으면은 이 꼭지를 열면서 아래에 있는 염화 메틸렌을 따로 이렇게 이렇게 내보내는, 분리하는 이런 용도로 이제 사용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 실험 기구의 이름은 일단 뭐냐면은 분별 깔때기라는 실험 기구였고, 자, 얘는 용도가 뭐였어요? 이렇게 용액 두 개가 밀도차에 의해서 용액이 분리될 때 분리된 용액을 분리한다? 그러니까 밀도차에 의해 용액을 분리한다. 이게 이제 이 실험기구의 용도죠. 밀도차에 의해서 이렇게 위층과 아래층으로 나뉘었을 때 아래층만 따로 빼내기 위한 용도로 이 분별 깔때기를 사용을 한다. 밀도차에 의해 용액을 분리하는 실험기구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됐죠? 자, 이번 주 온라인 클래스는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